자, 안녕하세요. 자, 청덕고등학교 2025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가일시는 2025년 12월 12일 날 진행이 됐고요. 선택형 문항 24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1등급 컷 예상은요, 90점 중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제 소개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문항 24문항 중에 1번부터 5번 문항이 이제 생명 관련 문항이 났고요. 생물과 환경 그리고 생태계 평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문항이 이제 지구과학으로서 지구의 열수지와 지구 온난화 그리고 엘니뇨와 사막화 여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 문항이 이제 화학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학교는 좀 다른 게 중간고사 때 물리 범위를 출제를 냈고요. 시험을 받고 지금 이제 원래는 다른 학교들이 중간고사 때 보는 이제 화학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거,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번부터 24번은 이제 과학과 미래 사회, 과학기술 활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학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화학 문제 10문제는 이제 바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학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어, 전에 이 학교 수업하면서도 느낀 거는 뭐냐면 이 화학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을 역시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화학 문제를 많이 풀려본 것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주요 문항별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자, 5번 문항의 생명 부분을 문제를 보면 이제 생태계 평형에서 생태계 평형 유지의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즉 1차 소비자가 증가함으로써 그 나머지 어떻게 생산자나 2차 소비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많이 출제된 문제여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학교들이 이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를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라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6번의 지구과학 문항이고요. 지구 환경 변화에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항도 다른 학교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그래프 형태가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요 부분,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E와 W로 표시된 문항이 있는데요. 이 E와 W로 문제를 표현하는데 이스트와 웨스트로 잘못 착각하여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동태평양이 되겠고 왼쪽이 서태평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문항은 뭐 크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번 문항 지구과학 역시 문항이고요. 지구 환경 변화에서 이 열수지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 열수지 문항은요. 다른 학교들도 많이 출제하는 문항으로서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 70%는 반사하고 70%를 이제 지구 복사 형태로 방출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유형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계산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역시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요 계산값을 구하는 것도 나왔네요. 다음 문항 진행하겠습니다. 13번 화학 문항인데요. 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에서 이온수 변화에 대한 묻는 문제입니다. 이 산화환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이온수 변화를 아이들이 많이 꼽는데요. 이 이온수 변화를 이용해서 출제한 문항은 보시면 이제 수용액에서의 모형을 이용해서 이온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온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출제하는 문항으로서 여기 반응하는 금속의 반응성과 그 다음에 이온의 개수를 찾아내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을 진행해 보면 역시 16번 화학 문항인데요. 산과 염기에서 이온화와 이온의 이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산이 이온화될 때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온으로, 그다음에 염기는 이온할 때 양이온과 그다음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자, 각각의 요거를 한 번에 실험했다는 게 좀 특이한 유형이 나타났고요. 보통 산과 또는 염기에서만 실험을 하던 거를 이거를 같이 넣고 실험을 한다는 거, 요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문항 진행하겠습니다. 자, 18번 화학 문항인데요. 자, 중화 반응에서 자, 난이도 가장 높은 문항이라 볼 수 있어요.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위 부피당 자,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음이온은 따지지 않고 양이온만 이용을 해서 자,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와 나와 같은 경우에는 즉 나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왔고 가의 경우는 세 가지 이온수 양이온이 나왔다는 걸 통해서 자, 나는 중성 그리고 가는 다른 산이나 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항을 자, n으로 계산하는 거를 아이들과 많이 연습을 했고요. 수업 시간에 이 또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연습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연습하지 못한 학생들은 요거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항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주요 문항을 볼게요. 18번과 자, 화학 문항인데요. 24번 문항인데 이제 요거는 과학과 미래사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가 얼마나 과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기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책을 한번 읽어본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평을 얘기해 보면 청덕고등학교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총평은요. 일단은 교과서 내의 개념에서만 많이 출제가 됐고요. 대부분 내신 기간에 풀어본 문제들, 학원에서 풀어본 문제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화학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변별력을 조금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문제보다 비킬러 문항,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나 지구과학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1등급 컷은요, 한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덕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